아니 대표님 재판이 다 그런 제가 그러고 시간이에요. 있죠. 다 그러고 있죠. 뭐 진술을 바꿔가지고 예. 진술할 사람들 압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식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전혀. 바꿔서 공문서 내용을 바꿔버려요. 공문서 표지도 바꿔버리잖아요. 뭐 그것도 뭐 그런 짓도 안 하는데 다른 표지도.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해요. 그러니까요. 예, 진술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뭐 한 10명 있는 사진에서 똑 잘라가지고 세 명만 있는 거 만들고 두세 사람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네, 세 사람 있는 거 다 이거 어째 이 사람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셋이서 몰아가고. 전 찍어놓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진이 있다는 건 원본 사진이 있었는데 당연히 제 블로그에서 잘라 갔더라니까요. 블로그 사진 8명 있는 사진을. 자 본인 재판 그 2심 공신법 2심 언제쯤 나옵니까? 3월 달쯤에 선고하겠죠. 3월쯤에. 근데 뭐 사실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. 우리로서도 뭐 그렇게 그에 대해서 뭐 불만 없습니다. 빨리 정리되는 게 좋죠. 그 정도면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실제로. 6개월이라고 돼 있지만 6개월 안 지키거든요 대부분은. 저는 10년을 했어요. 고소법 가지고 저는 10년 동안 재판 받았는데 벌금 30만 원. 참 문제예요. 자, 근데 이제 그 전망들을 다들 뭐 3월이라고 하던데 네. 그러면 대법 판결이 2달 만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무리 빨라도. 근데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세요? 저는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데. 제 말은 혹시- 일정상으로 보자면 헌재가 이제 3월 한 초중손 탄핵 인용 전망하지 않습니까? 네. 대표님도 그 정도 전망하시죠? 그쯤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예측이더군요. 그렇죠.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. 그러니까 2심은 대표님 공신법 2심은 아마 3월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대법 판결이 2달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 그건 불가능합니다. 그거는 그거는 불가능하죠. 그거는 그 형사소송법 절차 때문에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대표님이 최악의 경우 2심 판결을 안고 그게 이제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쳐요. 예.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지금 그럴 리가 없다고 뭐 생각하시는데 그런 가정을 뭐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합니까? 그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출마하실 거죠, 대표님? 일단은 내란 사태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가정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고 맞아요. 이건 내용 자체가요. 예. 모든 사람이 1심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예. 그런데 법은 상식의 최소한인데 제가 재판을 한 30년, 20몇 년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잖아요. 예. 그 국민적 상식에 어긋나는 그 결론을 내는 경우를 저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. 수십 년 재판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법제도 그리 엉터리 아닙니다. 그래서 3세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. 합리적으로 상식에 따른 결론이 납니다. 이거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이고요. 기억에 관한 거죠. 네. 행위를 외부적 사실에 대한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. 기억을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? 그게 안 되는 거고요. 기억을 처벌한 셈이죠, 근데 실제로. 네, 뭐 그런 시도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한글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허위다라고 한다든지 국회 증언감정법을 보면 그 증언하면 국회가 고발하지 않나 처벌 못하게 돼 있어요. 뭐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. 저는 걱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혹여 예를 들면 무슨 기간 이런 얘기 하던데 지금 항소심은 사상 최대로 빨리 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이거 맞습니다. 법률이 정한 그 법적 기간을 최대한 땡겨가지고 맞습니다. 근데 미리미리 하고 있어요. 맞아요. 원래 첫 공판 기일 전에 우린 증거조사 정리 다 신청서 다 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거 다 냈어요. 엄청나게 신속하게 하는 거예요. 네, 뭐 정말로 총알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시간 그런데도 지연이라고 넉 달 걸려. 시간 지연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재판 안 받아봤나 나와. 네. 불가능합니다.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넉 달이 걸리고 있어요. 그게 불가능합니다. 자, 뭐 이건- 그런 걱정을.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, 그러니까 대선 출마는 하실 거죠, 그러니까 어쨌든. 그때 가서 지금은 그 얘기를 네, 하면 알겠습니다. 불필요한 논란에 빠져들어서요. 그러면 지금은 정말로 그 내란 극복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지금 상황이. 그러면 최근에 소위 이제 비명 혹은 반명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예. 거기도 딱히 진영 같지는 않긴 하던데 어쨌든
그런 분들이 대표님 비판을 하고 또 대선 출마 의혹도 좀 비쳐 있는 것 같고 하거든요.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원래 당이 조직이 아니고요. 원래 민주 조직이 아니고 민주당이잖아요.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단어 뜻이 그래요. 무리입니다. 무리.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단 저 집단에 모인 거거든요. 다양성이 생명이에요. 본질이자 생명입니다. 그 다양성이 죽어버리면 당이 아니에요. 당연히 불만이 있을 거고요. 당연히 말할 수 있죠. 그리고 뭐 책임 얘기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에서 진 거는 제일 큰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. 저희 부족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죠. 준비도 부족했을 거고 자질도 부족한 점이 있고 과거의 이력들에서도 흠잡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. 제 책임이 제일 큰데 저는 그 책임을 부정한 일도 없고 또 그 책임 때문에 이때까지 정말 목숨 걸고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것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죠. 당연히 지적할 수 있죠.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있지 않아요. 그 공격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? 목소리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. 백지장도 맞들어야죠. 지금 이번 대선이라고 하는 게 저는 누가 이기냐는 다음 문제고 이기냐 지냐가 제일 중요하다. 어느 진영이 이길 것이냐. 소위 우리는 헌법 수호자 이게 원래 보수예요.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게 보수의 가장 핵심이죠. 핵심 가치죠. 그런데 보수의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잖아요. 그러고 있죠 지금.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. 근데 지금 그 길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죠. 근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보수 아닌 보수 집단이 재집권을 했다. 카오스죠. 이건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. 우리 모두의 목숨이 걸린 거예요. 이재명의 목숨도 우리 김호진의 목숨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거죠. 여기서 사적 이익을 챙겨가지고 내가 아니면 안 돼. 뭐 저도 상관없어.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. 뭐 다 줄 수도 있죠. 우리가 이길 수만 있다면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를 전 뭐 나름은 이제 줄여 보려고 노력했고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부족하겠죠. 아예 말 안 하는 분도 있으니까. 근데 어쨌든 다 챙겨야죠. 그분들한테도 역할도 가능한 역할이 뭔지를 찾아서 역할도 만들어 드리고 또 협력 역할도 하고 뭐 경쟁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. 그게 또 시너지가 있지 않습니까? 다 바람직하죠. 경쟁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협력해야 된다. 그럼요. 이게 그 미세한 차이로 운명이 바뀌었잖아요. 0. 몇 프로 아닙니까? 0.7%. 그것도 뭐 적은 건 아닌데요, 사실은. 적은 건 아니지만 저기 강원도의 그 고성 군수인가 그 도의원 선거가는 한 표 차이로 재개표에 대한 동표가 나와가지고 연장자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.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. 네,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떻게 거예요. 모르는 겁니다. 그리고 저쪽은 이제 점점 극단적이고 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? 정말 위험해요. 위험하죠. 그게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해가지고. 저는 그래서 진심으로 걱정되거든요. 저는 그 국민의힘 자체를 걱정하진 않아요. 내가 뭐 그런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. 그 정도는 아닌데. 근데 문제는 그들이 저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나라가 위험해져요. 원래 좌우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. 원래 견제 세력이 없으면 안 되고요. 원래 회사들은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사내에 기본적으로 반대팀, 소위 레드팀을 두지 않습니까? 무조건 반대만 해요. 막 뭘로 반대를 할까 이걸 연구를 하는 팀을 둔다고요. 그래야 위험을 해칭할 수가 있어요. 예. 국가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런 입장 가진 집단, 저런 입장을 가진 집단이 경쟁을 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. 근데 저렇게 극우적으로 내란 세력 그 자체가 돼가고 있잖아요. 1호 내란범을 제명하지 않지 않습니까? 오히려 1호 내란범을 모시고 열심히 다니면서 그 1호 내란범의 얘기를 퍼뜨리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집회에 참여해요. 연애 가고. 그러면 이렇게 극우화되는 헌정 파괴 세력이 돼가고 있는데
이 집단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국가의 미래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제발 그러지 마라. 진짜 보수가 되라. 요즘 헌법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어떻게 보수예요?